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혁신을 이끈 경영자 오가 누리오와 소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칼럼 영사들이 사랑한 오디오를 영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기사 원문 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사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먼저 소니의 초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소니는 1946년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가 창업한 도쿄통신공업이 모태입니다. 창업자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부카 마사루는 1908년생, 모리타 아키오는 1921년생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제법 나죠. 두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졌을까요? 먼저 이부카 마사루는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천재 발명가로 유명했어요. 졸업 후 회사를 차려 일본 해군에 레이더 발진기를 제작해 공급합니다. 이때 해군 담당자가 모리타 아키오였습니다. 패전 후 이부카 마사루는 회사를 접고 평화로운 일을 하고 싶다며 도쿄 니온바시 백화점에 라디오를 수리하는 도쿄통신공업을 차립니다. 당시 일본에 미군정 방송을 듣는 유행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본 라디오는 이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거죠. 이 문제를 도쿄통신공업이 제대로 해결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과거 인연인 모리타 아키오가 찾아옵니다. 라디오 수리 말고 제대로 된 오디오 기업을 시작해보자 창업을 제안해요. 초기 자금은 부유했던 모리타 가족이 투자해 최대 지분을 가져갔고 제품 개발은 이부카 마사루가 맡은 방식이었죠. 이는 애플의 스티브 워지니와 스티브 잡스 관계와 유사합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도 모리타 아키오를 존경했습니다. 초기 회장은 이부카 마사루가 맡고 이후 회장을 모리타 아키오가 맡는 등 두 사람은 이상적인 동업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소니는 1946년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오사카에서도 오디오 기업 옹쿄가 창업되죠. 두 기업의 운명은 극히 달랐지만 두 사람이 내놓은 첫 제품은 1950년 오픈 릴 테이프 레코더 모델 G형이었습니다. 히틀러 오디오 때 이야기했죠. 히틀러의 깨끗한 목소리 비밀인 오픈 릴 테이프를 미군이 발견해서 미국으로 가져가 개조해 내놓은 것이 암펙스 레코더였습니다. 오픈 릴 테이프의 뛰어난 음질이 점점 소문나 미국에서 빅히트를 기록하고 방송국 스튜디오에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일본도 당연히 미군정 방송국을 통해 릴 테이프를 접합니다. 그런데 암펙스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국산 제품이 필요했고 이를 노려 소니가 내려온 것이죠. 소니의 모델 G형은 그럭저럭 반응이 좋았지만 모리타 아키오는 이에 만족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954년 벨 연구소는 노벨상을 받았던 트랜지스터의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이에 모리타 아키오는 당시 벨 연구소 특허 판매를 담당한 웨스턴 일렉트릭을 찾아 거액을 주고 특허권을 따내요. 트랜지스터 사용권을 얻어 라디오를 개발하려는 업체는 당시에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한 업체가 이름도 없는 일본의 작은 기업일 줄은 아마 몰랐던 거죠. 엔지니어 이부카 마사루 덕분에 이듬해 1955년 소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TR-5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미국에 수출해 빅히트를 기록하죠. 사명을 도쿄통신공업에서 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도록 소니로 바꾼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자, 소니 혁신의 주역 오가 노리오를 이야기할 차례죠. 오가 노리오는 1930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납니다. 중2 때 늑막염이 걸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쉬어야 했는데요. 이때 이웃의 이와이 이치로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와이 이치로는 이와이 산업이라는 기업의 후계자로 도쿄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아들뻘인 오가 노리오에게 전자회로도를 읽는 법, 전자제품 고치는 법,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악보 읽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이와이 이치로라는 귀인을 만나 오디오, 음악 모두 눈을 뜨게 된 거죠. 이후 클래식 음악에 매료된 그는 성악가로의 꿈을 정하고 재수 끝에 도쿄예술대학 성악과에 입학합니다. 1950년대 초반 아키하바라가 점점 생겨날 때라고 해요. 오가는 여기서 부품을 사서 직접 오디오를 제작해 쓸 정도로 오디오 설계, 제작에 능통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천재라 소문나니 친구 부모님이 레코딩 스튜디오를 제작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계, 콘솔, 앰프 제작까지 맡아 완성하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이후 방송사 NHK가 임대했을 정도로 인기를 끕니다. 이때 21세였던 오가 노리오의 명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오가는 성악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성악 실력을 늘리려면 미국에서 유행하던 오픈릴 테이프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며 연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에 구매를 요청했고, 학교는 당시 막 나왔던 국산 레코더 도쿄통신공업의 모델 G형을 구매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암펙스 모델을 모방해 만든 첫 모델이다 보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좌시할 오가노리오가 아니었죠. 본사를 찾아가 제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해결 방안까지 일러줍니다. 21살 청년의 패기와 천재성에 감복한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는 그에게 촉탁사원, 지금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오가노리오와 소니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오가노리오는 졸업 후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때 유학 중인 선배 타나카 미치코가 과거 카라얀이 나치에게 쫓길 때 그를 숨겨준 인연이 있어요. 타나카 미치코의 소개로 오가노리오는 막 베를린 필하모닉에 부임한 카라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오가와 카라얀은 교분을 쌓아가게 되죠. 유학 중에도 소니 유럽 비즈니스를 돕는 등 소니와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오가노리오는 1958년 귀국합니다. 모리타 아키오는 그에게 끊임없이 스카우트 일을 해요. 그의 오디오 감각을 높이 샀던 거죠. 퇴근 후에 음악 활동을 해도 좋다며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자 오가노리오는 결국 승낙하게 됩니다. 1959년 소니에 입사한 그는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을 담당했고, 소니의 독창적인 블랙 앤 실버 디자인을 완성하고, 그리고 소니 로고도 세련되게 바꿉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은 그는 1962년 소니 최연소 임원에 오릅니다. 오가노리오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오가노리오가 임원에 오를 때 일본은 도쿄올림픽 준비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TV시장 수요도 늘어납니다. 이에 소니는 TV시장 진출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미 TV시장은 경쟁자들이 시장을 움켜쥐고 있었죠. 후발주자 소니의 전략은 오로지 화질 뿐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이부카 마사루는 화질이 6배 뛰어나지만 누구도 구현 못했던 크로마트론 기술에 주목합니다. 바로 개발의 착수, 4년 만에 제품화에 성공합니다. 1968년 소니의 첫 컬러 TV 트리니트론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히트를 기록하죠. 화질의 소니라는 타이틀까지 얻습니다. 1960년대가 소니의 라디오 시대라면 1970년대는 소니의 TV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트리니트론의 흥행으로 소니는 1970년 미국 증시 상장에도 성공합니다. 이후 소니 TV는 40년간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1975년 소니는 유럽 유통망 확장을 위해 가전기업 베가를 인수합니다. 이때 오가노리오가 베가 디자인을 담당한 젊은 디자이너 하르트무트 에슬링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실력을 높이 산 오가는 에슬링거를 소니 디자인 고문으로 위촉하고 전권을 일임합니다. 블랙 컬러의 고혹적인 소니 TV 디자인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때 소니 디자인에 반한 스티브 잡스가 독일로 에슬링거를 직접 찾아가 애플 디자인을 의뢰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가노리오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은 콘텐트 비즈니스입니다. 일본에는 원래 콜롬비아 레코드가 있었죠. 이 회사의 오디오 사업부가 바로 데논입니다. 1910년에 일본에 세워진 콜롬비아 레코드와의 합작 회사인데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며 미국 본사와 관계가 끊기고 군부가 이 기업을 닛산에 매각해버립니다. 미국 본사와 관계가 끊겼는데 종전 후 본사가 상표권을 달라고 했는데 일본 법원이 이를 거절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 콜롬비아와 라이센스 계약으로 음반을 팔았는데 이제 미국 콜롬비아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싶었던 거죠. 이를 일본 콜롬비아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때 오가노리오가 소니가 직접 콘텐트 비즈니스를 해야 소니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콜롬비아 본사와 바로 컨택해 1968년 콜롬비아 소니 레코드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오가노리오가 직접 사장을 맡아요. 탁월한 경영으로 일본 음반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스토리가 만화 시마 부장편에 나오죠. 작가 히로카네 켄지가 마스시타 출신이라 처음에는 마스시타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만 음반업계와 영화사 인수 이야기는 바로 오가노리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CBS 소니 레코드의 실적이 좋으니 미국 본사에서 배당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오기 시작합니다.
오가는 이렇게 줄 바엔 차라리 인수가 낫겠다는 판단에 1988년 소니 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30억 달러의 CBS 레코드 인수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소니 뮤직 레코드는 도쿄 증시에 상장하며 인수 금액의 5배를 회수하는 데 성공해요. 여기까지 내다본 오가 노리오의 해안이었던 거죠. 1970년대 중반 소니는 베타맥스를 내놓고 마스시타의 VHS와 경쟁합니다. 결론은 미국 비디오 대여점을 선점한 VHS의 승리였어요. 영상 콘텐츠가 없다면 앞으로 승산 없다는 판단에 1989년 코카콜라가 보유하고 있던 영화사 콜롬비아 픽처스를 4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후 플레이스테이션의 DVD, 블루레이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던 것도 소니가 자사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오가 노리오의 작품이죠. 회사에서 문제아로 찍힌 쿠타라기 켄에게 게임기 제작을 승인한 것도 오가 노리오였습니다. 결국 소니는 콘솔 게임기 시장에서 닌텐도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죠. 오가 노리오는 오디오 기술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1966년 필립스와 함께 카세트 테이프 규격을 제작합니다. 이 규격을 미리 잘 만들어둔 덕분에 이후 워크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1975년에는 디지털 레코딩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필립스와 다시 한번 컴팩트 디스크 규격을 준비합니다. 이때 필립스가 60분을 제한한 반면 오가 노리오는 리서치 결과 바그너를 제외한 주요 교향곡이 75분을 넘지 않는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75분을 주장합니다. 75분 주장은 카라얀이 먼저다, 오가 노리오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제가 보기에 기술 제한자인 오가 노리오가 75분을 먼저 주장하고 필립스와 소니 모두 관계가 있던 카라얀이 오가의 75분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이 가장 타당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 카라얀은 CD 홍보대사를 자처합니다. 디지털 레코딩을 처음 듣고 앞으로 CD 시대가 올 것이라 예감해요.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레코딩도 카라얀 차지가 됩니다. 소니는 70년대에 이미 너무 잘 나가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혁신적인 CD 등장에 CD 표준화에 모두가 반대했어요. 베타맥스의 전철을 되풀이하려던 찰나 카라얀이 등판합니다. 1981년 자신이 주재하던 찰스 프루크 부활절 음악제에 소니와 필립스가 전세계 미디어 앞에서 CD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CD의 미온적인 도이치 그라모폰에게 앞으로 CD 아니면 음반을 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요. 카라얀 덕분에 CD는 빠르게 표준화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오가 노리오는 카라얀과 깊은 교본을 나누죠. 카라얀이 오디오 선생을 자처했습니다. 카라얀은 소니 제품을 사랑해 자택 지하에 소니의 최신 제품을 가득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지인 할인 부탁하지도 않고 모두 제값 주고 샀다고 합니다. 오가와 카라얀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영상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인터뷰에 처음 나오는 여성이 바로 조수미 씨입니다. 카라얀이 신이 내린 목소리라며 조수미를 아꼈죠. 이때 카라얀이 주문했다고 자랑한 포르쉐는 시기로 미뤄보아 포르쉐 959로 추정됩니다. 제로백 3.9초에 이르는 슈퍼카였죠. 오가 노리오는 카라얀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1989년 7월 오가 노리오는 카라얀 자택을 방문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라얀 주치의가 왔는데 카라얀은 오가 노리오와 이야기할 때는 중국 왕이라 해도 방해할 수 없지 라며 주치의를 돌려보냅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물 한 잔을 마신 카라얀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주치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이라 스마트폰 없던 시절이니 통화도 안 돼요. 결국 응급처치도 못한 채 카라얀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충격으로 오가 노리오는 병원에 입원해 2주간 심장치료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니 최대 히트작 워크맨은 오가가 CD 개발에 몰두할 때 우연히 나온 제품입니다.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가 오가 노리오에게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들을 수 있게 소니 테이프 레코더에서 녹음 기능을 빼고 스테레오 헤드폰 출력을 달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오가가 소니의 녹음기 프레스맨을 개조해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연히 본 모리타 아키오가 역시 탁월한 마케터죠. 상품화를 지시합니다. 그렇게 1979년 최초의 워크맨 TPS-L2가 탄생합니다. 이후 워크맨은 30년간 2억 대가 넘게 팔리며 소니의 전성기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소니의 혁신을 주도한 오가 노리오는 2003년 73세의 나이로 소니 명예회장에 취임하며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가로 돌아가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회장 및 이사장을 맡아 객원지휘자로 활동했고
베를린 소니 센터 개막식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작사랑한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를 맡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는 경영 중 여러 번 건강의 문제로 요양해야 했는데요. 이때 일본의 휴양지 가루이자와에서 요양했다고 해요. 가루이자와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소니 퇴직금 16억 엔을 회촉해 클래식 음악본을 건설합니다. 진짜 메세나가 무엇인지, 음악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사례죠. 이 뭉클함을 말로만 전달할 수 없어 지난 일본 출장 때 오가호를 다녀왔습니다.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1시간 10분 정도 달리면 가루이자와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과거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를 방문하고 두 번째입니다. 일본 천황의 피서지로 유명해지면서 일본의 고급 리조트들이 이곳에 모여있죠. 오가홀은 가루이자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아가사키 공원에 오가홀이 위치해요. 호수너머 보이는 오가홀 정말 멋있죠. 정문으로 입장해 봅니다. 정문에는 조형물이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오가노료의 양력과 기념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가홀은 내부에 목재를 적극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통창으로 설계해 관람객은 앉아서 호수의 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루이자와는 눈이 많은 지역이라 겨울에 오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콘서트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60억 원이라는 예산이 콘서트홀로는 넉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바닥부터 벽, 의자까지 모두 원목으로 제작해 울림을 좋게 만들고 음향대를 주로 천정에 써서 잔향을 조절했습니다. 800석 규모라 크지는 않지만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이곳의 오픈 공연은 오가노리와 가까웠던 지휘자 정명훈이 맡았습니다. 개막식 때 정명훈과 같이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자랐네요. 오가홀은 조성진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도쿄 외에도 여러 도시에 걸출한 콘서트홀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 중 오가홀은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긴 힘듭니다만 휴양지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던 가루이자와에 오가홀이 세워져 지역 주민의 문화 코어로서 기능하고 있는 곳이죠. 오가노리오는 2011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절절한 음악 사랑이 이렇게 오가홀로 남았네요. 오가노리오가 물러나고 지난 20년간 소니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얼마 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소니 부활의 근간은 바로 콘텐츠. 소니의 음악, 영화, 게임은 모두 30-40년 전 오가노리오가 완성해 놓았던 것이죠. 지금의 소니는 여전히 오가노리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성기의 소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알려지지 못했던 혁신가 오가노리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